정말 빼먹지 말아야 될 교육이 바로 뭐냐? 밥상머리 교육. 잘 먹어, 많이 먹어, 골고루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굶어. 이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비법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얘기를 들려주실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먹거리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머님들 얘기. 네.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는 재용아 밥 먹었니? 그치. 네. 야, 일단 한국 사람들이 밥심이잖아요. 네. 밥심인데 우리가 흔히들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교육법 굉장히 핫한데 교육에서 정말 빼먹지 말아야 될 교육이 바로 뭐냐? 밥상머리. 밥상머리.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우리가 뭘 잘 못 먹으면 아프고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뭘 먹느냐, 즉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됐느냐에 따라서 내 나중에 늙어서의 건강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우리가 밥 상태에 어머님한테 들었던 교육들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밥 남기지 마라. 그치요, 다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마라. 일단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유 재용아 많이 잘 먹어라. 먹어, 많이 먹어, 골고루 먹어, 꼭꼭 씹어 먹어, 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맨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잘 재용아,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라는 말을 평상시 하시는 분들 안 돼. 안 돼요. 네. 이게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교육적으로 네. 가장 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 잘 먹는 거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그럼 돈 많이 벌어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쵸? 그러니까 잘 먹어. 그럼 뭘 잘 먹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밥 잘 먹어라. 그쵸?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밥은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잘 먹어. 잘 먹어. 그럼 애는 뭐지? 이러면서 밥상을 딱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는 거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까? 이게 명확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뭐 있었죠 아까? 꼭꼭 씹어서 잘 먹어라 한 다음에 반찬 골고루 먹어라. 그쵸. 자 일단은 골고루 먹어라.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골고루 먹는 건 또 뭐예요? 골고루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먹어라. 가리지 말고 먹어라.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골고루 먹어라라는 표현을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골고루 먹는다라는 게 엄마 입장은 내가 차려준 반찬 빼먹지 말고 다 먹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차려준 반찬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애 입장에서 봤을 때 골고루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골고루 먹는 식단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요?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곡채, 과기, 낙, 쌀, 곡류, 밥, 곡류. 채는 채소인 거고. 채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곡채, 과일, 또 기, 고기. 고기. 고기류. 고기. 이게 단백질. 단백질류. 그다음 낙은 뭐야? 낙농 제품. 낙농 우유 이런 거. 우유류. 이거예요. 이 5가지가 있어야 골고루가 되는데. 자, 한국 식단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한정식집 가셨어요. 한정식집 가가지고 그 뭐 산에 진미 뭐 30개 반찬 나와도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물어보면 2가지 대부분 빠집니다. 못 빠져요. 낙이 빠진다? 낙은 언제나 빠지죠. 우유 없지. 우유류 없죠. 네. 그 다음에 과일류도 빠지는 경우 제법 많이 있거든요. 과일은 그래도 후식으로 주는데. 비싼 한정식이야, 그렇지. 동네 백반집 가보세요. 그렇지, 과일은 알아서 먹어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수박이라도 썰어주면 세상 고맙잖아. 대부분 다 차려 먹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막상 보면은
고기류, 네. 그 다음에 곡류, 네. 채소류 정도 외에는 빠진다는 거예요. 어. 그럼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그 옛날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아마 선교사분이 우리나라 아마 인천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개항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을 하기 위해서 본 건데요. 이분이 일단 갓을 쓴 거 보니까 상인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일단 중인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밥그릇과 이 밥을 딱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곡류 예. 밥 있죠. 이거 일꾼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다 뭐예요? 채소류. 예. 뭐 고기가 요게 뭐 고기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인 식당 보면은 곡류, 약간의 고기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고기는 잔치에나 먹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식단이 골고루 먹는 식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오늘 먹은 것 중에 그 5가지 다 먹었나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까 이제 꼭꼭 씹어 잘 먹어라.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죠. 꼭꼭 씹어 먹어라. 근데 급하게 그냥 먹다 보면 그냥 삼키죠. 야,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꼭꼭 씹어 먹는 거에 기준이 혹시 있나요? 한 2, 30번 씹어 그렇죠. 먹. 뭐 일반적으로 네.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네. 30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쌀죽 30번 씹어 보셨어요? 혹시? 아, 그걸 어떻게 30번을 씹어요? 쌀죽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거예요. 30번은요. 기준이 제가 봤을 땐 현미밥, 현미밥. 잡곡밥 이렇게 뭔가 좀 거친 밥들을 먹을 땐 30번 네. 씹혀집니다. 자, 그런데 백미밥 그건 후딱 넘어가죠. 후딱 넘어가요. 그걸 백미밥을 아이들한테 30번씩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아유,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이 있을 때 현미와 백미 꼭꼭 씹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밥의 종류에 따라서 꼭꼭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꼭꼭 씹어 먹어라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는 거죠. 백미 밥 같은 한 15번? 15번도 힘들지, 사실. 15번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대신 이제 김치류. 예. 요런 거 조금 채소류는 억세잖아요. 총각김치, 깍두기. 예. 이런 건 그냥 둬도 30번 씹어요. 그러니까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꼭꼭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운 게 있었죠. 뭐였었죠, 아까?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요즘엔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해요. 많이 먹어라. 그럼 많이 먹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과식이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과식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한테 어머님들 중에서 한 분도 재용아 과식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 과식하지 마라. 그쵸? 그러면 많이 먹는 거와 과식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 볼게요. 다시 이 사진 나왔습니다. 와,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많아. 밥이 많아. 밥그릇이. 밥그릇이 이거는 그냥 밥솥이야. 국그릇이. 이건 세숫대야야. 이걸 딱 보면 우리가 뭐예요? 많이 먹는 거지. 많이 먹는다. 이걸 뭐 과식이죠, 그럼. 과식이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과식 아닙니다. 여긴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먹는 음식들은 효율이 떨어지는 음식이에요. 자, 무슨 효율이 떨어지느냐? 자, 보세요. 에너지? 내가 먹어요. 우리가 혼돈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다이어트 성공되고요. 건강 지키실 수가 있어요. 뭐냐? 먹어. 먹으면 사람은 끝났다 생각해요. 그쵸? 아니에요. 이건 내 위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 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직 내게 아니죠. 언제 비로소 되느냐? 소화 흡수가 돼서 들어와야지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음식들은요, 거친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소화 흡수가 덜 돼요. 먹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잡곡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소화율 한 50%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먹으면 반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아웃풋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야 먹어야죠. 돼. 효율이 안 좋으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 먹는 음식들은 어떠냐? 효율이 좋구나. 효율이 좋은 거죠. 대표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게 바로 뭐냐? 요즘 많이 욕먹는 설탕. 설탕은요, 장담코 드시잖아요. 똥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요? 거의 100%입니다. 소화 흡수율이. 옛날 어르신들은
재용아 많이 먹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먹어야 네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요즘은 이미 효율이 좋은 형태의 음식들로 나오니까 그걸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오바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제 비밀 가방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비밀 가방? 잠깐 저 비밀 가방 저요? 좀 주세요. 비밀 가방 좀.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밥의 대명사이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같이 이제 즉석밥인데 하나는 백미, 하나는 현미잖아. 백미와 현미 중에 어느 밥이 더 좋을까요? 현미가 좋죠. 땡. 아니라고? 현미 좋다고 현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음식은 네.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A = B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환자들한테는 뭘 줘야 될까요? 환자는 백미 먹죠. 그렇죠. 왜? 이게 쉽게 소화력 같은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먹기도 편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나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백미를 줘야 돼요. 반대로 영양소가 과잉이 되고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현미를 줘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응리하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에너지나 영양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어릴 때죠. 어릴 때죠. 지금 얘기하는 밥상머리를 받는 그때. 예. 그때는요, 백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냐? 살찌는 거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들이 이제 무슨 밥을 먹어요? 현미를 먹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현미가 좋대더라. 그렇죠. 왜? 자기 영양이 좀 넘치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애들한테 현미를 주면 애들은 굶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미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의 하나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현미를 먹잖아요. 장에 부득겨. 근데 아이들은 지금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흡수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현미 같은 밥들이 들어오면 애들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투정하게 돼요. 그럼 엄마들은 우리 애 밥 투정이 심해. 그런데 이상하게 식당 가서 공깃밥 시켜주면 3그릇을 먹는데. 그렇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백미를 드셔야 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어르신 됐으면. 맞아요. 왜? 소화력이 또 역시 안 좋아.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어르신 돼요. 그렇죠. 백미 드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어르신들도 TV를 보면 당뇨에 현미가 좋대더라.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현미밥 부대끼고 자꾸 배가 아픈데도 현미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아이 때에서 돌아가실 때는 같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백미를 먹다가 나이 먹어서 현미 같은 거 먹어도 되다가 다시 나이 드시면 백미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는 살코기, 장조림 같은 거 어릴 때 먹다가 질긴 갈비 좀 정상일 때 먹다가 나이 드시면 다시 또 야들야들한 살코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그 음식에 따라서 얘기들이 달라요. 그러네. 제가 현미밥하고 백미밥을 딱 갖고 왔어요, 이게. 자, 두 개 다 보면은요, 315kcal라고 칼로리가 같아요. 칼로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딱 봤을 때 양은 똑같지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백미가 더 흡수율이 좋죠. 현미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중 8구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똑같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와 현미밥 하나 반 정도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같다. 다이어트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일단 안 먹어야죠. 굶어. 이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비법은 바로 밥을 먹어야 돼요. 또 비밀의 상자에 또 뭐가 나옵니다. 나물 가방입니까? 이야씨. 이거 뭐. 지금 요거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자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밥을 하나 드렸어요. 다 드셨어. 자 2개 드렸어. 다 드셨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신경 써야 되겠다. 밥은 한국인들한테 기준이 있어요. 자 제가 오레오라고 하는 과자를 사왔는데 제가 까볼게요. 깠더니 얘가 이렇게 2개가 나와요. 딱 2개 나와.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요거 하나 드세요. 네. 그 드셨어. 그럼 어떤 생각해요? 뭐 그냥 뭐 많이 먹었다? 두 개 들었으니까 두 개 먹어야 많이 먹는 그쵸, 거야. 이거 하나 먹으면 뭐라 그래야 적당히 되냐? 아, 먹었다. 정량 먹었다. 적당히 자, 두 개 먹으면 이건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었다. 요거 하나 있죠? 네. 요 하나가 요거 두 개하고 같습니다. 열량이. 예. 거기에 더욱더 문제는 뭐냐? 오레오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니까. 예, 먹으면 그냥 거의 내 몸에다 흡수돼서 다 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게 되는 게 비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결과적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좀 줄여줘서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좀 빼내는 과정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밥, 그리고 밥을 피해. 그러면서 자꾸 요런 거 한두 개 먹죠, 이제. 네. 요거 볼까요? 한번 까봤어요. 요 하나가 밥으로 따지면요, 3분의 1공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네, 계산을 하면. 그래서 나한테 효율이 높은 거와 낮은 거 이런 거 구분하셔서 양을 조절하셔야지만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먹을 수가 있고 네. 또 내가 영양소를 좀 몸속에서 빼고 싶을 때 네. 효율이 낮은 것 좀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환자이거나 성장기 아이들은 효율이 좋은 것들을 자꾸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별로 그렇고 또 성별로 그렇고 또 자기가 생활 반경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말도 달라져야 돼. 밥상머리에 말이 달라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밥상머리 지금 딱 4개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가 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비밀이? 그런 이유가 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게 참 단편적이지 않으니까 이건 여기에 좋다. 이건 저기에 나쁘다. 이렇게 말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